OPLL이라는 거는 오시피케이션 오브 포스트리어 론지튜디널 리가먼트의 줄임이 말고 앞에 자를 따서 OPLL이라고 이제 약자로 영어로 부르게 되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후종인대 불화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척추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제 뼈와 그리고 디스크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인대 조직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대 조직들 중에서도 종렬로 위아래로 이렇게 뻗어져 있는 인대 조직들이 마치 커튼처럼 이렇게 내리워져 있는데 척추체 앞쪽에 이렇게 있는 부위는 전종, 앞쪽에 종렬로 있는 그런 인대 조직들이 있고 또 척추체 뒤쪽에 있는 그런 인대는 후종 인대가 되고 또 우리가 주사할 때 등에서부터 바늘을 자입을 할 때 뚫게 되는 제일 두터운 인대가 혼색 인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인대 조직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오늘 중점적으로 보고자 하는 게 후종 인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질환이 생기는 질환이 됩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니 골화증이라는 것은 뜻이 이제 뼈 골자에 되는 화자를 써가지고 뼈처럼 이렇게 단단해지고 두터워지는 그런 조직의 변화가 생기면서 후종인대 척추대 뒤쪽의 자리에 두터워지는 구조물이 생기면 아무래도 주변 구조물들이 압박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주변 구조물이 압박이 되면서 여러 가지 증상들을 유발을 하며 생기는 질환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후종인대라는 게 그럼 경추도 있고 흉추도 있고 요추도 있고 이렇게 펼쳐져서 내리워져 있는데 압도적으로 경추에서 많이 호발하는 경향이 있어서 보통 OPLL 하면은 경추 질환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시고 그리고 우리 같이 이렇게 동양인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이전에 원래 조회 때 다루었던 DC라는 질환에서 환자에서 이것도 이제 골화가 되는 그런 질환이기 때문에 이만성, 특발성 과골화증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런 환자에서도 OPLL이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DM이나 이런 당뇨 환자에서도 같이 호발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발생 원인은 아직까지 뚜렷한 정설은 없지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 중에 하나 제일 유력하게 나오고 있는 게 이제 유전성인 요인 많이 얘기가 되고 있고 앞서 얘기했던 DC 환자에서처럼 어떤 환자분들 중에서는 이렇게 골화의 경향이 있는 그런 분들에서 OPLL이 같이 호발하는 걸로 또 원인을 얘기를 하고 있고 내분비계의 이런 당대사나 신장 호르몬의 어떤 교란에 의해서도 OPLL이 생길 수 있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증상은 초기에는 아무래도 사이즈가 작고 하다 보면은 초기에는 무증상일 수가 있고 단순하게 뒷목이 뻣뻣하다거나 이런 증상으로 시작을 하다가 점차 진행이 되면은 이제 이전 시간에 또 다루었던 라디큘로패시 상지의 저림이나 감각 변화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겠고 더 나아가서 정말 코드를 누르고 척수를 누르게 되면은 이제 척수증 증상, 바이올로패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손가락이 약간 어둔해진다거나 단추 잠그는 게 좀 힘들어졌다거나 숟가락질, 젓가락질 이런 게 좀 불편해졌어요. 이런 얘기를 하실 수가 있고 또 상지뿐만 아니라 하지에서도 감각이나 근력의 저하가 같이 동반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보행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더 나아가면 이제 배뇨의 문제까지도 같이 호소를 하시게 될 수가 있습니다. 마이로패시의 이런 의심이 될 때에는 진료실에서 몇 가지 좀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바이올패시뿐만 아니라 다른 어퍼모터 뉴로 디지즈나 이제 브레인 문제 있을 때도 좀 같이 동반할 수 있는 양성 소견들 몇 가지 좀 소개를 해드리면 우리가 진료실에서 이제 꿈치랑 발가락이 이렇게 맞닿아서 일렬로 이제 걸어보라고 이렇게 했을 때 한 10걸음 정도 잘 걸으실 수 있으면 정상이지만 잘 못하게 되면은 양성 소견으로 탄덴 게이트 파지티브로 생각을 하시면 할 수 있고 또 바빈스키 사인이라고 해서 성인에서 이렇게 발바닥을 뒤쪽에서부터 앞쪽으로 긁어주었을 때 발가락이 오므려지면은 정상인데 이렇게 패딩하는 부채꼴처럼 이렇게 펴지는 양상이 성인에서 보이면 이제 양성 소견으로 이상 징후를 의심할 수 있겠고 핑거 이스케이프 사인이라고 해서 이렇게 30초 동안 손가락을 다 오므리고 이렇게 버틸 수 있어야 되는데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이렇게 펴지는 양상, 벌어지는 양상이 보이면 또 양성일 수 있고 이거는 우리가 진료실에서 많이 해보죠. 그립 앤 릴리스 테스트 차트에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빠르게 10초 안에 20회 정도를 빠르게 하실 수 있으면 정상이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마이로패시를 좀 의심할 수 있습니다. 하나 사이도 마찬가지로 세 번째나 네 번째 이렇게 손톱을 약간 튕겨주었을 때 첫 번째와 두 번째 손가락이 오므러지는 그런 양상이 보이면 비정상적인 소견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이로패시 징후들이 보이면 이제 원인인 OPLL 앞서 다뤘지만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감별이 필요한 부분이고 척수가 눌릴 수 있는 원인은 저희가 많이 다룬 디스크나 골극이 많이 더워져서 퇴행 변화가 심하다거나 협착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도 척수증을 동반할 수가 있고 자가면역 질환이나 종양 또는 갑자기 하이퍼엑스텐션 되는 그런 상황에서 비전질환이 있다면 마이로패시를 동반하게 될 수 있어서 오늘 다양한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MRI를 사실 촬영을 해서 그 원인을 분석해주는 부분들이 필요하겠고 사진에서처럼 이렇게 T2 웨이티드 MRI를 찍었을 때 푸드 시그널 이렇게 변화가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척수에 이런 변화가 생기면 척수가 많이 눌려 있어서 부종이 동반하는 그런 소견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OPL의 진단은 엑스레이에서도 보이기는 하는데요. 척추체 후면에 이렇게 보이는 하얀 볼 조직이 보이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보이게 되는 이런 하얀 소면들이 하얗게 뜨는 게 보일 수 있는데 이게 약간 트라테랄이 아니거나 하게 되면은 좀 겹쳐서 보일 수가 있고 어긋나서 보이면서 정확하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일 정확하게 그 OPL의 범위나 그리고 모양 그리고 정도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는 CT가 아무래도 볼성 조직이기 때문에 제일 보기가 확실하겠고 그 다음에 앞서 얘기했던 그런 척수의 푸드 시그널 체인지라던가 이런 것들을 보고 또 원인을 판별하는 거 어느 정도로 그 신경이나 척수가 눌리는지 그런 걸 판단하기 위해서는 MRI 검사가 필요하고 또 수술적인 그런 처치를 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되는 그런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 치료는 OPLL을 기본적으로 진행을 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약 1년간에 0.7mm 정도 진행을 커진다고 되어 있고 단순히 이제 신경근 증상 정도로만 있으면 주사 치료나 이런 약물 치료나 치료를 하면서 좀 더 호전을 기대해 볼 수 있는데 그리고 척수증 증상이 아직은 없다면 예방적으로 OPLL이 있다고 해서 수술적으로 절제를 하는 것은 보통은 불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척수증이 발생을 한다면 그때부터는 자연 회복은 좀 고래고리가 어렵고 서서히 악화되는 양상으로 가실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러면 마이로패시 척수증 증상이 생겼을 때 반드시 수술을 하느냐는 또 아닌데 이때는 이제 정도를 나누게 됩니다. 여기 표에서처럼 마이로패시가 나타나면 마일드, 모더레이트, 시비어 이렇게 나뉘게 되고 마일드의 경우에는 서저리와 그리고 비수술적인 두 가지 다 고려를 할 수가 있게 되겠는데 모더레이트와 시비어부터는 이제 서저리를 좀 더 적극적으로 권장이 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마이로패스의 그 정도를 어떻게 구분을 하는지는 스케일을 이용해서 점수화해서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요. Modified Japanese Orthopedic Association 스케일이라고 해서 Modified JOA 스케일을 사용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4가지 항목으로 나뉘어져 있고 첫 번째를 보면은 앞서 얘기했던 상지의 그런 모터 근력이 이렇게 둔해지는 그런 양상이 볼 수가 있고 버튼, 후추정극이 이런 것들이 좀 잘 안 되는 어둔해지는 그런 양상으로 점수가 나뉘어져 있고 두 번째는 하지의 모터, 지팡이를 짚게 되신다거나 이런 항목들이 여기에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상지의 센서리, 감각의 변화가 있고 네 번째는 앞서 얘기했던 배뇨의 문제가 생기는 경우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요. 모두 다 정상이면은 18점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4점만 깎여도 14점이 되기 때문에 그 이하부터는 모더레이트 이상으로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수술을 좀 더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게 되고 여기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모더레이트와 시비어일 때에는 이제 강한 에비던스를 가지고서 좀 더 서저리 쪽으로 치료를 권고가 되는